최근 한국어에 관한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데 한국에 사는 외국인 여러분, 왜 그래요?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배우고 싶어요? 이 질문은 내가 가끔 만나는 사람 때문에 하게 됐어. 그 사람은 우리가 음식이나 커피를 먹을 때마다 나에게 항상 주문하라고 시켜. 처음엔 신경 안 썼는데 지난 1년 동안 그래왔어. 왜 그러지? 내가 물었더니 너무 바빠서 배울 시간이 없대. 나는 한국말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노력해서 주문 정도는 할 수 있어. 가장 짜증나는 건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사람은 3년 동안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신경을 쓰지 않아. 그가 아직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걸 보면 언젠가는 곧 할 거라는데 의심이 생겨. 내 생각엔 이상해. 비판적으로 판단하려는 건 아니지만 왜 조금도 노력을 하지 않을까? 삶이 훨씬 편해질 텐데. 본인도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사는 지인이 3년을 살면서 간단한 주문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의문점을 남긴 외국인의 글인데요.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가끔 한국말을 모르는 척해 한국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거나 특별히 서비스를 받지 못할 때 한국어는 흥미로운 언어지만 엄청난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한국어를 알고 있으면 업무량이 2배가 되어 있어. 모르는 척 하는 건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들을 위한 축복 중 하나야. 한국어는 가치 있는 기술이 아니야. 친구를 만들고 싶다거나 혹은 한국인과 위험한 관계가 있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말이야. 이외에는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 난 대부분의 외국인들보다 한국말을 더 잘한다는 걸 밝힐게. 나는 미국인이지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문화에 맞추는 게 아니라 문화가 나에게 맞춰야지라는 정신을 가진 몇몇 미국인들을 본 적이 있어. 배우기에는 너무 바빠라는 건 상대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핑계일 뿐이야. 한국말로 주문하는 거에 아무도 뒷담화를 하지 않아. 그건 최소한의 노력이지. 말로는 쉽다고 하면서 하지 않는 건 그냥 게으른 거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일 뿐이지. 나는 한국에 온 지 11년이 됐는데 주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한국어 실력이 아직은 많이 부족해. 강남에서 처음 6년 동안 살 때 택시 아저씨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영어를 꽤 잘했어. 그 후 한국인 아내와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한국어 일처리를 다 맡고 있지. 한국말을 하지 않는 건 장단점이 모두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에서 특히 한국인 아내와 함께라면 한국말을 제대로 못해도 살아남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아. 너의 아내가 간병인이 되는 게 괜찮은 거라면 그래 좋아. 한국말은 어렵지만 한글은 진짜 쉬워.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나는 한국에 임시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배우지 않기로 했어.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명의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지만 대부분이 한국에서 살고 있잖아. 즉 내가 한국을 떠나면 한국말을 사용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거지. 그냥 이상해. 나는 1년 동안 유럽에 살았는데 그때 만약 누군가가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독일어, 그 밖에 다른 어떤 언어도 배우지 말라고 하는 게 상상이 안 되거든. 단지 1년 동안만 머물거니까 또는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안 쓰는 언어니까 배우는 건 시간 낭비야 라는 게 이유라면 너무 이상한 사고방식 같은데? 상상해봐. 독일인이 한국에 도착을 했어. 그 사람은 한국말을 할 줄 몰라. 근데 한국 사람에게 가서 내가 한국말을 배울까? 너가 독일어를 배울래? 라고 물어. 세계에서 6개 국가가 독일어를 쓰니까 독일어를 배워야 한다고 말할 거야? 정말 터무니없는 변명이다. 한국말을 배우지 않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한국에는 평생 살려는 것 같았어. 배우는데 관심이 없었고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비판했지. 근데 자신의 조국이 형편없어서 그냥 한국에 머무는 것 같더라고. 그 사람은 한국말을 모르는 게 한국에서 특별해지는 거라고 생각할걸. 나는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났어. 나는 한국에 2014년부터 살았는데 이곳에서 30년 넘게 일한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어. 기본적인 한국 문장을 만들기는 커녕 말도 제대로 못했지. 고집센 노인의 태도는 한국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영어를 가르치러 왔다 뭐 이런 거였지. 나는 한국 사람이 많은 곳 근처에 살고 있고 전 남편은 한국인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배웠었지. 몇 시간 동안 연습을 했어. 택시 기사 일을 했을 때 한국인 출장자들에게 말을 건넸고 나는 굉장히 엉터리로 말했어. 그런데도 나의 노력을 진짜 고마워했어. 시간 핑계 대지 마. 일본어와 중국어에 비해 한국어는 정말 쉬워. 난 진짜 멍청한데 알파벳을 몇 시간 안에 배웠어.
한국에 온 지 몇 년 된 사람들이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지도 못하는 걸 많이 봤어. 근데 그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쓰지 않는지 궁금해하지. 한국말을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더 똑똑해 보여. 내 말은 빌어먹을 안녕하세요 라고만 말해도 박수를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한국말을 모르는 친구들과 어울려. 그들과 있으면 내가 유능하고 똑똑해 보이거든. 나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데도 일상생활에서나 다른 한국인 학생들, 심지어 영어를 모르는 외국인 학생과도 한국말을 최대한 사용하려고 노력해.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고 나의 노력을 지지해줘. 실수를 반복해도 항상 인내해주고 내가 한국말을 하면 기뻐했지. 모두가 20대의 젊은 사람들이라서 그런 건가. 기성세대와 직장 환경에서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대구에 있는 대학교에서 일했고 상사는 캐나다 사람이었어. 그는 8년 동안 대구 시골에서 살고 있었지. 근데 한국어를 배우거나 말하는 걸 완강히 거부했어. 심지어 찜질방에 간다고 하거나 비빔밥을 먹었다고 하면 무슨 뜻인지 모른 척 하더라고.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괴짜였어. 무엇보다 어디를 가든 영어로만 말하는 걸 봤을 때 그의 일상은 스트레스를 받고 구질구질했을 거야. 물건을 찾는다거나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게 불편해? 근데 그건 최소한으로 해야 할 일이야. 아이들도 알고 있는 기본적인 단어를 번역해 달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은 있나 몰라. 한글 자음 모음은 2주 정도면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쉬워. 나는 아는 게 정말 없었고 자음 모음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모든 걸 읽을 수 있어. 읽는 법을 알게 된 후에 더 흥미가 생겼고 서울에서 길을 걸으면서 본 것을 그냥 다 읽기 시작했지. 한국에서 몇 년씩 살고 있는데 한글을 읽거나 음식을 주문하는 것과 같은 여행을 하는 정도의 수준도 안 되는 외국인들을 만난 적이 있어. 한글은 배우기 쉽고 삶의 많은 면이 더 쉬워지는데 왜 스스로 문맹을 택했을까? 한국말 대화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1년만 살다 가는 사람에게는 한국말을 배우는 게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배우는 걸 뒤로 미루지. 근데 내가 아는 사람들은 벌써 5년째가 돼가는데 아직도 여전해. 만약 서울이나 그 근교에 살고 있다면 토요일마다 무료 수업을 하는 많은 대학교들이 있고 제공하는 책은 5,000원 밖에 안 해. 비슷한 수준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저렴한 책으로 자음 모음을 읽는 걸 배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 한국어를 몰라도 그럭저럭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 못해. 그래,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지. 근데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 주문해달라거나 등의 의존적인 거라면 다른 문제야. 혼자 있으면 어떡할 건데?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알고 있기를 바랄 순 없잖아.